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트럼프의 세계 각국을 향한 으름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그날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한데요. 미중 갈등의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시장에서 AI 밸류체인 전반이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의 주도주 회복으로서 다시 한번 재랠리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중 갈등 그리고 금융주들의 호실적, 상승과 하락의 재료들이 엇갈리다 보니까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했고요. 결국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의 하락, 나스닥 지수는 장중 고점 대비했을 때에는 다소 아쉬운 0.66%의 플러스권 22,670포인트 선을 사수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4%의 상승으로 6,670선 위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시장에 부담이 됐던 요인들, 여전히 미중 갈등이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달 말에 만날 것이다, 회담이 진행될 거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고무적이었으나 문제는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중국의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중국의 가격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이 물건 가격을 워낙 저렴하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쟁사들에는 부담이 되는데, 따라서 최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팔게 해줄 거다, 이런 하한선을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발언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놨던 발언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AI 투자가 중립 금리 수준을 높일 것이다라는 다소 평소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0bp보다 더 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등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장중에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하락 압박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상승으로 돌려낼 수 있었던 동인으로는 역시나 기업들의 호실적이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블록버스터급 강력한 실적 결과였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문가는 지금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흔들림이 나오면 이를 매수의 찬스, 바이 더 딥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체린스 픽, 오늘은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으시다면 금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월가에서 아주 유명한 베테랑 투자자인 에드 야덴이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레코드로 가장 많이 맞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간밤에 발간했던 투자 노트에 금이 새로운 비트코인이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금이라고 하는 어떤 안전자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인류와 함께한 역사가 매우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역설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야데니는 금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보아하니 비트코인은 그간 디지털 금으로 간주됐지만 우리는 이제 금을 물리적인 비트코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할 거라면 비트코인보다 금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금과 비트코인의 YTD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금 가격의 경우에는 연중 차트
달러입니다. 62%대의 폭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고 지금 한 7월경서부터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승률은 19%, 20%에 살짝 안 되는, 그러니까 금에 비해서 훨씬 더 부진한 성과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흐름 자체가 위험 회피 투자자들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금을 더 안전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 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무역 전쟁이라든지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이 달리는 말이 될 거다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말 위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야데니가 제시하고 있는 금에 대한 목표가를 보면 올라타봐도 좋겠다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2025년의 목표치, 그러니까 올해에는 $4,000 도달을 전망했었는데 이미 간밤의 가격이 $4,220를 넘겼기 때문에 그 목표가를 넘긴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5,000, 그러니까 25%가량의 추가적인 급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제가 이렇게 앞에 물결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2029년 이전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는 $10,000, 그러니까 내년보다도 2배 정도 더 뛴 수준을 2030년 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건가, 너무 늦었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길 하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종목별로 흐름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AI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강력했던 가운데서 어제 4%대 급락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늘도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국계 투자은행 측에서 이 HSBC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320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179달러 선에서 오늘 마감을 지었으니까 한 78% 정도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 중에서 가장 불리시한 뷰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가? 최근에 AMD라든지 브로드컴 등 강력한 경쟁사들로부터 점유율 위협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HSBC는 AI 칩 시장 전체 규모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거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는 엔비디아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주가는 약보한 마감. 같은 HSBC에서 AMD에 대한 목표 주가 역시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185에서 $310, 이도 스트릿 하이 수준이라는 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AMD의 주가 9.4%의 급등으로 진행됐던 간밤이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주들 봤을 때 ASML은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2026년도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제시했었죠. 어제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간밤 ADR의 주가 2.7%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9% 상승으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1%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55센트의 EPS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분기에 72센트 대비했을 때에는 많이 아쉬운 성과이기는 하죠. 그래도 3분기 세액공제 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선구매 효과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웃돌긴 할 거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감이고요. 이번에 무엇보다 관전 포인트는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 GM 이런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EV 정책으로 인해서 EV 디맨드가 매우 크게 절감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을 최근에 줄줄이 내놨었잖아요. 과연 테슬라에서는 4분기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 것인가? 이게 EV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가지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은 웨이모 내년에 런던에 진출한다는 소식 가운데서 2%대 급등을 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소식이죠. 오픈 AI와 이 월마트의 제휴 소식, 인스턴트 체크아웃, 시티 측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현재 시티는 리테일 업종 내에서 월마트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간밤 주가 1.7%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은행주들 실적 성과가 그야말로 정말 대박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4.7%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그 주식 트레이딩 그리고 IB 성과가 가장 도드라졌던 실적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로 인해서 이 초래됐던 주식시장의 변동 가운데서 이렇게 대형 은행들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요즘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4분기 순이자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역시나 4%대 급등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장에 힌트가 될 만한 미국 장에서 오른 테마들은 무엇이 있는가? 원자력과 SMR 관련주들, 이 미국 육군이 소형 원자로 배치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자로 배치를 가속화하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17%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클론은 좀 쉬어갔는데 이 두 종목의 핵심적인 차이는 매출을 내고 있는가, 내지 못하고 있는가 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 대표적인 종목인 센트러스 에너지 역시도 10%의 급등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의 대도 가공업체들이 급등했습니다. 번지글로벌과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의 급등이 눈에 띄었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주들, 썬런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 있었던 가운데서 썬런, 퍼스트솔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함께 올랐다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증시에 힌트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원전주도 강했고 미국의 태양광 종목들도 저점 대비 어느덧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AI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AI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모조리 다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직까지는 AI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AI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파월의 QT 중단을 시사하는 소식에 아시아 증시가 함께 일어섰고요. 유독 한국장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가 2.6%, 코스닥이 2%의 상승을 기록했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오션 제재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 등 어제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전날 심리 위축의 요소가 조금 완화됐고 조선주 등도 같이 반등을 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보통 코스닥을 견인했던 과거의 섹터를 떠올려 보신다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이었을 텐데요. 최근에 코스닥의 견인은 바로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로봇주들의 시세가 또다시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죠. 그의 반도체 소부장, 조성 기자재 등도 함께 갔습니다. KNR 시스템 개별 호재와 맞물리면서 상한가 갔고요. 하이젠 R&M, 현대무벡스, 엔젤 로보틱스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 후발 시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올라설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세계적인 파월의 QT 중단 시사 내용도 있었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요소들도 있었죠.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에 따르면요.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역대급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도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또 추가로 등장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부동산 투자의 여력
을 좀 잃게 되는 이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더욱 강하게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금 유입 기대감 속에 어제 증권주 강세 흐름이었죠. 하나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증권주 랠리가 있었고요. 또 구윤철 부총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재검토한다라는 시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 지주 등도 함께 갔네요. 전방위적인 어제장의 반등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반등을 주도했던 것은 역시나 AI 밸류체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이었죠. 조정이 있을 때 AI에 대해서 지금은 매수 기회라는 시각 등이 꽤 있다라는 점을 전달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 아직까지는 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도체 진영과 함께 전력 관련한 종목들, 또 유리기판 종목들, 로봇 종목들, 에너지원까지 함께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결국엔 한 하루 이틀간의 조정은 매수 기회였던 걸까요? 반도체, 일단 증권사에서 반도체 보고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ASML 어찌 보면 일부 아쉬운 것도 있었으나 그래도 추가적인 추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두산테스나의 장비 구매 공시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3.7%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SK하이닉스도 모자람 없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한 건 한미반도체인 것 같아요. 쉬었고 다른 반도체에 대비해서 못 갔다라는 인식과 함께 HBM 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어제 10%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5거래일간의 시세로 본다면 반도체 내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요즘 유리기판 뉴스가 좀 자주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SKC가 SKC 엠펄스 흡수합병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확보한 것 가지고 유리기판 상업화 등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유리기판을 좀 자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독일의 한 회사가 한국의 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TGV 쪽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NTC도 관심을 받게 됐죠. JNTC도 23%의 급등으로 어제 마무리를 했네요. 자, 에너지 단에서는 어제 원전 종목군들 강세였습니다. 원전이라고 하지만 가스터빈의 모멘텀으로 지금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추가 가스터빈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가스터빈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이 어떻게 가동이 되고 그것과 함께 열회수 보일러가 1대1로 설치된다라는 점을 살폈었는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하루 정도 쉬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살짝 쉬었다가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으로 83,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주요 이평선을 잘 지켜내면서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력 매수 유입이 어제는 이 시세를 이끌었다 볼 수 있겠고요. 기후부 장관 측에서 11차 정기본을 존중하는 발언을 내비치면서 원전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자,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가스터빈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전력 ESS 종목들도 또 갑니다. AI발 전력 쇼티지, 변압기 수출 호조,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발언 등이 전력 진영에도 힘을 실어준 거죠. 우리들의 대장 효성중공업 12%의 급등으로 정말 끝없이 올라갑니다. 16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전력 밸류체인들 같이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살짝 AI에 발을 담궈보고자 하는 통신 장비사들도 어제 꽤 강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보다폰 유럽 지역 차세대 기지국 구축 사업의 핵심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통신 장비 회사들이 더불어 함께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HFR 등의 종목군들 상승이었는데 요즘에 추세로 본다면 대한광통신은 그래도 우상향이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워낙 눌려 있다가 이제서야 좀 반등을 주는 느낌이었는데 대한광통신 그래도 나름 관심을 받아가면서 요즘엔 회복
기조였죠. 통신 장비단도 이제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라서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가 매수 기회였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냥 역시 AI 크루의 활약이 돋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삼형제로 분류를 해볼까요? 반도체 칩사들을 제외하고요. 전력 대장. 첫째 장남 효성중공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노후화된 전력 변압기의 교체 수요, 미국 수출, 유럽 수출, 거기에 AI 갖은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어느덧 효성중공업은 2023년도부터 상승률 566%, 올해 상승률만 317%, 9월 상승률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장남이네요. 그리고 둘째 아들 가볼까요? 언제나 무탈하게 공부도 잘 하다가 한 번씩 좀 조용하게 잠수 타다가 다시금 또다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둘째 아들내미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2023년도부터 상승률 380%, 올해 상승률 372%. 그러니까 올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9월 이후 상승률 33%입니다. 조금 첫째, 둘째에 비해서는 사고 뭉치 같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 정신 차려 다시금 힘내고 있는 셋째 아들 한미 반도체. 2023년도부터 상승률로만 본다면 사실 못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에 비해서요. 500%가 넘는데 한마디로 2024년도에 출렁임을 좀 크게 겪으면서 전체적인 변동은 좀 컸었죠. 그래서 올해 상승률은 72%, 9월 이후 상승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 중에 9월 달 시세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AI 크루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어요. 각 분야의 대장을 투자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중간에 변동과 변곡을 겪기는 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숫자나 기술력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나름의 안정감을 채워주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각 분야에서 대장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들의 시세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AI 매수 기회였나는 뉴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그 틀 그대로 미국 종목으로만 바꿔봤습니다. 오늘 새벽 시세 기준인데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약보합 정도였고요. 그 외 종목들은 모조리 다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도요. KLA부터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올라갔고요. 에너지단에서는 원전이었습니다. 육군에서 SMR 군사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원전부터 에너지원인 우라늄까지 함께 갔는데요. 뉴스케일 파워의 급등 16%의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우라늄 에너지,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에너지단의 종목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원전 밸류체인 내에서 미국 우라늄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수익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전력 종목들도 전기 설비 종목들도 강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와 미국 모두 다 AI 밸류체인 종목들이 함께 가는 분위기 다시 전 거래일에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기록했다 보니까 뉴욕장은 나스닥만 올라가면서 혼조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마이런 연준 이사의 금리 인하가 빠르게 필요하긴 한데 막 50bp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기존의 톤에서는 살짝 다운된 금리 인하 기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장 자체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셧다운이 주차로 보면 3주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드러나고 있죠. 미중 노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뉴욕장이 AI 중심의 반등은 좋으나 조금은 신중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SMR 얘기해보죠. SMR 관련해서 국내에서 관련주를 정리하기라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기술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 찾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그래도 당연 압도적인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하고 있고 원전의 주기기부터 보조기기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원전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으로 봤을 때 SMR 종목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택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통형
삼성형 SMR 용기라고 하는 협의체 설립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넣어봤고요.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언급드릴 수 있겠네요. 어찌됐건 SMR,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차원이기 때문에 SMR 관련주들을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 밸류체인 내에서 에너지원까지 시장은 빼놓지 않고 챙겨가는 분위기인데요. 로봇도 당연히 AI의 한정식으로 종종 말씀을 드렸었죠. 8월 20일경에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 시청자분께서 이제 이 실적도 안 나오는 걸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실 때 사실 좀 그런가? 라는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그 후에 시장의 관심은 로봇으로 많이 집중이 됐어요. 정책적인 이슈라던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던가 기업들의 투자 뉴스가 맞물렸죠. 구조적인 현상 그리고 미국과 한국, 세계의 움직임에서 로봇의 도입이 좀 가속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트렌드라는 것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로봇 관련한 집중 육성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라던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조금 불편하다던가의 주의사항 등은 있겠죠. 다만 지금의 한 8월부터의 로봇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당장의 수익화의 시장이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업의 로봇 수요 명분이 강화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자동화 설비가 빠르게 설치되고 있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시세적 측면에서 정말 소외 없이 순환 급등을 기록했어요. 8월 20일 이후부터 상승률 체크를 해보시면 거듭 많은 종목들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KNR 시스템 155%의 상승세, 하이젠 R&M 140%, 현대 무벡스 190%, 로보스타, 로보티즈, 사면,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 함께 갔고요. 클로봇도 160%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죠. 처음에는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일부 로봇주에서 시세를 냈었으나 어느 순간 로봇손의 경쟁력,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로봇손 관련한 종목군들, 원익홀딩스부터 해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현대차 그룹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클로봇 등의 시세도 같이 따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산업시설에서 로봇 설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슈가 산업용 로봇 쪽으로 관심도를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계속해서 순환급등을 보이면서 오늘도 로봇이네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그러한 로봇 트레이딩도 굉장히 많았던 최근이었죠. 트레이딩 수급도 지속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의 관심이 시세적 측면에서 이쪽으로 집중이 돼요. 어제도 로봇에서 14개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8월 말부터의 강한 상승세,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또한 고려는 필요해 보입니다. 언젠가 또 금리가 불편한다던가 혹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때는 가장 단기간에 세게 오른 분야에서 흔드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과 그렇지 않은 쪽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대장주인데 다른 종목 대비 아쉬운 시세를 내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경부터 놓고 봤을 때는 34% 상승인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비교적 시세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후발로 다시금 시장의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붙게 된다면 또 이런 쪽의 체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갔던 로봇주 혹은 실적 시즌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일단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결국 AI 관련한 밸류체인 전반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다만 경계감은 갖되 또 그 시세는 충분히 즐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황 측면에서 AI 뉴스가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오픈 AI의 투자 협력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외 또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계약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밸류체인 전반의 쇼티지 현상으로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AI 주변 테마로 볼 수 있는 로봇, 유리기판
냉각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죠. 삼성전자 실적 괜찮았고요. 하이닉스 실적 기대 있습니다. TSMC 9월 매출 좋았고요. ASML 앞으로의 실적의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발을 뺄 만한 뉴스가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단기적인 상승은 분명 부담이긴 하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현황이고요. 매일의 뉴스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보시면 4대 그룹 총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18일에 회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초청으로 인해서 미국행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가서 어떤 투자의 이야기가 있을지 일단 일정 측면에서 AI나 로봇을 자극할 내용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도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한 번 더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뉴스로 추가된 반도체 진영의 내용은 삼성전자가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네덜란드 ASML로부터 최신 EUV 장비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EUV라는 키워드에서 SNS텍이 용인의 EUV 전용 센터를 준공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EUV라는 키워드가 조금은 모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ASML, 네덜란드의 절대 갑의 위치를 갖고 있는 장비 회사이죠. 세계적인 장비사입니다. TSMC, 삼성전자 등의 이 ASML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나 로봇, 자율주행, AI 이런 쪽은 대용량 정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반도체 업체들은 미세 공정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미세 공정 싸움에서 EUV의 필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EUV 노광 공정을 얼마나 기술력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웨이퍼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ASML이 그렇게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EUV 노광 공정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EUV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광광액을 도포하고 빛을 쏴서 회로에다가 이제 패턴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 포토 공정이라는 게요. 여기서 포토레지스트 혹은 EUV 마스크, EUV 펠리클, EUV 검사 장비 이렇게 우리가 관련 종목군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EUV 얘기하면 앞서 봤던 SNS텍,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에서 EUV 관련한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장 한 6% 정도 오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FST도 살짝 봐야겠죠. EUV 포토 마스크용 펠리클이 되겠고요. 동진 세미캔은 여기 포토레지스트, 감광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비, 부품, 소재단에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참고용으로 보시면서 EUV 키워드, 다른 이제 HBM을 비롯해서 다른 신기술 대비해서 EUV는 약간의 식상함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못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고민됩니다. 셧다운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요. 무역 갈등 노이즈, 여기에 한미 통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측에서는 한국과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세부 내용 해결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것이 단순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용도로 뱉은 말인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랙록과 엔비디아 컨소시엄은 AI 데이터 센터 인수하는 그 규모가 꽤 상당한 내용의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장에 힘을 좀 보태주기도 했었죠. ASML의 투자 붐,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 삼성전자의 이 ASML의 EUV 장비, 차세대 장비를 도입한다라는 소식 등이 더해져서 반도체 내에서 조금 국지적으로 들어갔을 때 EUV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전, 가스터빈의 키워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고요. 요즘 소비재단에 대한 얘기가 좀 주춤하죠. 온통 AI, 로봇 얘기밖에 없다 보니까요. APR이 이제 MSCI 편입이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파마리서치의 이제 숫자를 살펴봤을 때도 꽤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 혹은 의료 미용기기단도 조만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일정
어느덧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대통령 민생규제 혁신방안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알테오젠 해외기관 투자자 IR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의 옵션 만기이고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진행이 되는 날인데 요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조금 잠잠하다, 조용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약간 속도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연말 하반기에는 바이오텍 딜의 성수기이기도 해서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다시 힘을 받는다면 그리고 이런 쪽 AI 진영에서 수급이 약간 약화된다면 바이오단도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조용하지 않고 개별 특징주가 계속 좀 나와줘서 일단 시장의 관심도를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전력 쪽 잡아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또 한 번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의 입지 그리고 지금의 스탠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 환경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 어제 제가 직접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챗 GPT와 함께 대화를 나눈 화면인데요. 제가 GPT한테 내가 너한테 자꾸 말을 걸면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는데 어느 정도야?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미나가 나랑 대화할 땐 폰 충전 몇 분치 전기지만 세상이 다 대화를 하면 변압기 공장에 불 켜진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GPT라든지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실제로 그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앞서서 살펴봤겠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었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그 전거래일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밸류체인 판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대표적인 3사이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인프라를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3사는 모두 다 변압기 쪽을 좀 공략을 한다든지 전력 시스템, 전력 기기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쪽이 바로 산일전기죠. 산일전기는 이 중소형 종목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색할 정도로 주가가 함께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변압기 쪽을 공략하는 기업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1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는 제일일렉트릭, 한신기계공업, 일진전기 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의 중심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곁에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변압기 쪽도 공략하지만 전선 쪽도 함께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과 변압기의 두 가지 메리트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선 밸류체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전선이 아무래도 이 전선 섹터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줄 겁니다. 초고압 전력 케이블 그리고 해적 케이블을 공략하는 기업이고 이쪽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신다면 LS전선아시아, 일진전기, 가온전선, LS마린솔루션 재룡산업 등이 있고요.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해적 케이블을 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또 한 번 새롭게 부각이 될 때 대한전선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이렇게 밸류체인판 살펴봤습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에 반영을 해보시라고 세 줄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 소식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 효성중공업 같은 대표적인 변압기 이 3사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송배전망 증설이라든지 전력 피크 이슈가 불거질 때는 산일전기, 제일일렉트릭 같은 중소형 변압기주들을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전선이라든지 LS 말린솔루션 같은 이쪽을 세분화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 탄력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촉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이 전력기기라든지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으로 지겹도록 들었지만 결국 전력 관련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 촉매제입니다. 먼저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스터빈을 수주하면서 AI 전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이로 인해서 그 관련 종목들 송배전이라든지 변압기, 차단기 등 관련 장비 공급 기업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배전망, 송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수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에 다시 한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좋은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왔던 코멘트이기는 한데요. 전력 인프라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 테마를 넘어서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더 기대가 되냐면 앞서서 주가 살펴보셨다시피 몇 년 동안 이 전력 설비라든지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우상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기 테마를 넘어서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장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잘 지켜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의견에 조금 더 살을 덧붙여주는 것은 신재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ESS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전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축이 하나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도 단기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밸류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실적 전망 살펴볼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10월 말에서 11월쯤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대비 견조하게 상승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성장률 자체는 견조하게 나오고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대비 24% 그리고 61%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짚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각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다 전년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사에 대한 이 3분기 실적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최근 들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증권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업데이트된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전력기기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모든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리포트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안타증권에서 TP를 186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꽤 업사이드를 높게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 보시면 164만 원에 전일 12% 가까이 올라서도 160만 원대에 있는데 180만 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멤피스 공장 있죠. 이 부분도 강력한 모멘텀이 될 텐데 생산 능력을 40% 확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모범생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유럽 주요국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마진 제품과 관련해서 매출액이 앞으로도 잘 찍힐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LS일렉트릭 살펴보시죠. KB증권에서 10월 15일 리포트를 새롭게 발행을 했는데요. 기존 목표가 대비 18.8% 목표 주가 상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TP는 38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관련 수주 전망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빅테크향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짚고 있었고요. 미국향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확대가 되고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36.1%의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시각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형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이익 전망치도 상향을 한다라는 KB증권의 시각도 엿보셔야겠죠. 넘어가서 HD 현대일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효성중공업을 이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마 업사이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증권에서는 기존 대비 51.9% 목표 주가 상향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TP를 79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7만 9천 원으로 제가 잘못 적었네요. 79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지금 주가는 66만 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7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미주 시장에서도 업황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이 업사이드가 가장 크게 열려있다. 증권가의 시각을 빌려서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의 공통점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다 성과가 잘 나오고 있거나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친환경 변압기라든지 이 고마진 제품인 GIS를 수주하는 것을 앞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여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산일전기인데요. 산일전기는 목표 주가를 특별히 높여잡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TP를 16만 원으로 유지했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출 성장성, 수익성 개선 속도라든지 펀더멘털 지표를 봤을 때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가장 탄탄한 HD 현대일렉트릭을 능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차원에서 기대를 해보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들 리포트 관련해서 수급을 살펴봤더니요.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계 창고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수급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선 살펴볼 텐데요. 대한전선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이 전력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때 대한전선을 특별히 이제 전선주에서 떼어내서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투자증권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코멘트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안타증권에서는 최근에 4분기부터 구조적 개선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TP를 2만 1,000원까지 올려 잡았는데요. 이제 4분기부터 해상풍력 내북막 및 이 북미양 초고압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해적 케이블에 대한 실적 전망치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성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시각을 제시한 만큼 대한전선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쪽은 탄탄하게 그 행보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력기기 관련주 대응 골든타임은 언제가 될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쭤볼 질문들이 참 많아서 곧장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전략 챙기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정말 시장의 리트머스 종이도 아니고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게 되고 네. 좀만 나빠도 뭔가 눈썹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제 반등 보니까 그래도 흔들렸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게 너무 달가웠어요. 그래서 네.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뭐 어찌됐건 미중 노이즈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포지션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서학개미 분들도 지금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끝난 미 증시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또 큰 변동성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미뤄봤을 때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반도체 IT 혹은 테크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잠깐 잊고 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셧다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 며칠만 지나면 또 역대 최장 기간의 셧다운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또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셧다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 시기적으로 결국 실적 시즌과 맞물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실적의 포문을 열어주는 미국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들이 정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보이면서 좋은 성과, 좋은 스타트를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경계감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시작은 해운 쪽에 대한 제재 그리고 대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가볍게 치고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지나고 나서도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혹은 어떤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해서 조금 비중을 줄이셨던 분들이 가장 지금 포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어제 그제 하루 종일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베팅해야 되나? 한다면 뭘 베팅해야 되나? 이 고민을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좀 참고 있는 이유는 혹시 모를 변동성을 대비해서 저는 기회는 다시 한번 반드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투자는 저희가 좀 길게 어차피 계속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면 모든 기회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잡는 기회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있어요. 이종호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포모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마음껏 즐기셨나요? 아니면 지금 약간 두려워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전 약간 두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즘에 안 오른 게 있냐라고 찾을 정도로 다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증시도 물론 분위기도 좋지만 미국 주식도 다 좋지 않나.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서 어떤 걸 투자를 해야 어떻게 보면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의 유동성과 이런 부분의 장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시세를 즐기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종목들, 내가 들어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안 들어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에 약간 배 아픈 그런 시장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약간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서 조심스러움을 지나가고 나면 어느 쪽에 공격적인 배팅을 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김태성 본부장님은 뭐 탑 2 섹터 꼽아본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저는 반드시 반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일기 때와의 이제 미국 무역 전쟁과 지금의 무역 전쟁이 뭐가 다른가 하면, 그때는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산업 자체가 애플을 필두로 하는 뭐 서비스업 일종의 그런 관련 기업들, 아마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보실 단어인 것 같은데 꽝주식이라고 하죠. 추억의 꽝주식. 그때는 이제 그들만 좀 바라봤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죠. AI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대내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기술주들이 모든 것을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술주의 중심에는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가 결국 1등의 자리에서 굉장히 좀 버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또 새로운 강자들이 다시 한번
출현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보였다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자연스럽게 지금의 주가에 타당한 실적을 내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좀 뽑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제법 크죠. 하루는 음봉이고 하루는 양봉이고 또 하루는 음봉이고 하루는 양봉이고, 그런데 계속 흔들리지 않고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컨셀레이션 에너지를 비롯한 피바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센트러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종합 상사 기업들은 지수의 조정과 전혀 상관없는 네. 나 혼자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입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H전자 일렉트릭, 두 번째로는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을 같은 선상에 두고 그 다음에 해상 케이블 쪽에 대한전선과 LS 마린 솔루션 이렇게 저는 5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하셔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비교를 했을 때 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껴주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4종목만 들었어요. 효중과 HD 현대일렉, 대한전선, LS 마린 솔루션. 그럼 하나 앞에가 뭐죠?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같은 선상에 좀 두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D현대 일렉트릭은 여전히 탑픽일 거이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선과 LS 마린 솔루션은 해상 케이블 쪽에서의 강자. 네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반도체와 전력 해서 전력 밸류 체인에 이렇게 5종목을 주신 건데, 반도체는 네.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SNS텍, 두산테스나, 가온칩스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주셨던 종목들, 최근 종목의 수익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끌고 갈 종목 죄다 들고 가요? 아니면 일단 이 더 중에서 예쁜 거. 저는 지금이라도 좀 놓치셨다 싶은 분들, 포모 현상에 시달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괜찮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미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좀 강하게 한 상태라서 쫓아가시기보다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대신 리노공업만큼은 지금의 가격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지금도 괜찮다. 다른 종목군은 보유자라면 홀딩이고 조금 신규 매수를 원한다면 약간의 가격 접근 전략을 좀 잘 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팀장님은 원하시는 앞단에 세울 업종 2개와 그 가운데 탑픽을 주시면.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얘기가 나오는데 뭐 3, 4년마다 거의 한 번씩 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호황기가 거의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분기 때 어떻게 보면 실적의 바닥을 찍고 3분기 때 긍정적인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내년까지 내년 1년 3분기에 1년을 기점을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반도체 관련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기대감을 품고 올라가줬던 모스세가 나왔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가 오르던 안 오르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체적인 호재로 올라가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글로벌적으로 탈 엔비디아 현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욱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 매력 포인트가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도 약간의 전력기기였는데 전력기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원전에 대해서 초점을 주시는 것도 원전이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시청자분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이라도 추매해야 되냐 하는데, 물론 원전과 가스터빈이지만 네. 어떡할까요? 원전도 지금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시가총액 순위로 본다라고 본다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넘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총 거의 5위 안에 들어가려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원전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때까지 원전 관련해가지고 되게 불신을 했던 모세가 뭐냐면 원전 수주를 받아도 이게 생각보다 매출 실점이, 인식 실점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가스터빈에 대해서 이제 미국까지도 진출하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라면 원전의 실적이 반영되기 전에 가스터빈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 보다 실적이 개선이 우려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시장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너무나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관련돼가지고는 꼭 들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에너지라는 키워드에서 전력은 공통된 긍정의 의견이시고 또 원전도 같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전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기는 해요. 저는 오늘 토픽이 원전인데 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추세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한전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이 전체적인 운영 총괄을 하겠지만 한전기술이 거기에 들어가서 설계를 다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에서 설계가 끝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자재 기업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기술도 저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 쪽에서는 저는 한전기술의 오늘의 시초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일단 한전기술도 사실은 이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의 SMR에 대해서 진심으로 속도를 내는 것을 우리가 최근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한전기술이 말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올 초에 앞으로 매출을 좀 증가를 하게 되면 주주 환원 정책에 굉장히 크게 힘을 쏟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말이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의 심리는 조금은 더 견고하게 굳혀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저는 한전기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96,700원입니다. 전일장도 좋았고요. 뭐 밤에 미국에서 SMR 관련주들, 원전주들 막 난리였는데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일단 저는 여기 구간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기준으로 10만 원은 넘어간다 다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 6월 달에 기록했던 12만 1,700원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저는 높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밀려 내려온다 했었을 때는 참 이걸 손절을 하는 거에 맞는 걸까? 아니면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걸까?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8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그래도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 라인을 잡고 올라간다면 저는 6월 달에 신고가는 돌파해서 13만 원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만 원으로 한전기술 체크해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으나 지금 시점에 한전기술의 매력도도 있다라는 점을 살펴주셨고요. 그러면 탑픽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이정호 팀장님의 탑픽도 저희 말 나온 김에 듣겠습니다. 앞서 전력에 대해서 얘기 주셨는데 오늘 탑픽 전력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반도체 원전이 좋다고 했는데 원전을 말씀해 주시고 저 전력기기 쪽도 어떻게 보면 무시를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효성중공업의 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3대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일진전기와 산일전기까지도 훈풍이 불어주면서 반등하는 모습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미국향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분기 수주잔고 중 64%가 북미 프로젝트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5%가 북미 매출 비중인데 이게 27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3분기 들어서 이제는 어떤 분들은 실적 발표 시즌에 앞서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이때까지는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더 약간의 세론 현상이 나왔지만 항상 그때가 매수 타점 이후로 또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모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전력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관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변압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 이걸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향 수출 모멘텀도 나와준다고 본다면 지금의 시세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망설인다, 효성중공업처럼
종목처럼 100만 원 넘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8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80만 원의 목표 주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반도체와 원전, 전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분의 기존의 종목 AS와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한 9분 정도의 시간이 프리하게 남아있는데 이 타이밍에 프리마켓의 출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프리마켓 지금 출발 시세입니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KB금융, 기아 등의 시세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일단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다만 뭔가 특징적으로 급등하는 출발은 아니긴 합니다. 지켜보면서 프리마켓 시세도 잡히는 대로 저희가 잠시 후에 추가적인 업데이트에 나가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얘기하니까 바이오 쪽 궁금한데 어제 이제 생보법 이슈도 이제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관심을 받았던 하루였었습니다. 쌈바의 급등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 바이오 CDMO 업체들과 바이오텍 업체들 뭐 다 구분해서 봐야겠죠.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바이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밀렸죠.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기보다는 1순위에서는 조금 밀려가는 듯한 모습이 아마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좀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건 시기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제약바이오의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 기조 시기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미 벌어들일 수 있을 만큼 벌어들인 상황에서 재무제표가 탄탄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감을 저는 미리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과하게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시기보단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고 싶으셨는데 어제 상승에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단기적인 조정은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야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셀트리온은 근데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다들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저도 지금 셀트리온도 의아합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질적인 부분만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셀트리온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정이라든지 셀트리온의 어떤 시초를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텍 기업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번 날 때 다시 이제 쫓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쏙 들어간 쪽이 바로 비만 당뇨 쪽인 것 같아요. D&D 파마텍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다소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높은 위치에서 기간적인 혹은 가격적인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쪽은 내려올 때마다 담기보다는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의 대응 전략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리가 ABL은요? 저는 지금도 모아 가실 분들은 모아 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 살펴봤는데 이정호 팀장님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지금? 지금은 시장에 관심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누가 뭐래도 반도체 쪽으로 약간 집중된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재미없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약간 테마성, 기대감 이런 섹터는 누가 다 가져갔냐라고 본다면 로봇 섹터가 조금 더 가져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테지만 저는 그래도 팔자리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 섹터들은 개별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고 본다면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 시간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나쁜 게 없어. 근데 시장의 관심에서는 살짝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시대 정신으로 AI가 달려주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나쁘진 않대요. 그래서 매도도 못 하겠고, 근데 들고 적어도 가는 거 보고만 있어야 될 때는 좀 답답하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거라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 이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동차인데요.
현대차, 기아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 모티브링크,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SL, 와 얼마 만에 이들 종목이 이 상위권을 현대글로비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자극된 것 그리고 철저히 소화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함정남 차장님 현대차 기아 좀 긍정의 얘기 이럴 때 좀 봐라라고 하고 가셨었는데 타이밍이 좀 좋긴 하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자동차 어떡할까요? 저도 지금 프리마켓 보면서 이거 시간 되면 좀 말씀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게 바로 자동차 쪽인데 현대차, 기아,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 저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찍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던 것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상할 정도로 참 낮은 위치라서 저도 함정남 차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오늘 나온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뉴스에 대해서 줄려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받으려는 그쪽에 지금 독단적인 이야기들 뿐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좋긴 하지만 너무나 맹목적으로 믿고 좀 투자를 하시기보단 분할 매수 차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부품 쪽에서는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SL, 화신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분기부터는 시선을 아예 저는 좀 바꿨거든요. 그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자동차 전통 부품사로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코리아 FT 부품사를 보는 게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그래서 완성차 쪽을 보신다면 현대차, 기아 중에 현대차, 부품사를 네. 보신다면 저는 코리아 FT 하나만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막 여러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러시아 석유 구매한 중국의 500% 관세를 지지하는 상원 의원이 85명이다. 500%라는 이런 이제 숫자 자체가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무뎌지게 좀 무감해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뉴스도 있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과연 이정훈 팀장님의 시각은요? 언제든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약간 꺼림직스럽게 건 뭐냐 다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관세 협상은 언젠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이나 불발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호재가 나왔을 때 오늘 장에서 약간의 새로운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동차는 언제 들어와도 다 좋은데 항상 들어가면 오래 걸렸던 부분이 제일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들 급등하는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자동차와 관련 섹터들의 수익률을 만족할 수 있을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약간 테마성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 테마나 아니면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만약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대공업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로봇주 갈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저는 오늘 로봇은 생각보다 부정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계감을 좀 가지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단기적 부담이 있죠. 일정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추후에 저는 다시 사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장 중후반부에 그동안에 정말 안 올랐던 로봇주들까지도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모든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섹터가 이제 안 오른 종목을 정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 바퀴 돌았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2, 3거래일 동안 로봇주들이 힘내준 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큰 욕심을 좀 부리시기보단 일정 부분을 좀 챙기셨다가 로봇주들도 지금 절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네. 보니 조정을 다시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 타점이 오면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질문 드려봤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탑픽 종목들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시장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두 분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